네,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 짜볼 텐데요. 네, 먼저 분주했던 오늘장 흐름과 이슈를 브리핑하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공시와 함께 뉴스까지도 짚어보는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대결도 빼놓을 수 없겠죠. MBN골드 매니저들과 함께하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뒤편에 바로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0.02% 하락해서요. 0.58포인트 정도가 하락이 됐습니다. 2,547선에서 오늘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914포인트로 오늘 시장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0.86%, 1% 가까이 끌어올렸던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오늘 상승 종목 수는 우리가 스타워즈 투나잇을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 하루였구나라고 좀 느껴집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600개 넘는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에서는 867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네, 수급을 살펴봐도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과 기관이 모두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2,17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085억 원을 순매수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3,552억 원을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또 빨간불을 켜졌습니다. 1,284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다음은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반도체 이슈가 있었습니다. 화웨이 측과 애플의 흑폭풍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도 HBM 관련주들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 흐름은 어떨지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요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디젤 차를 좀 몰았던 분들이 되게 힘들었던 한 해였거든요. 네. 경유의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거기에 요소수 대란까지 있었던 바람에 이럴 거면 내가 디젤차를 사는 게 아니었었는데 걱정하셨을 텐데 그 이슈들이 다시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또 중국에 대한 이슈인데요. 비료업체에 대해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요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은 부족해지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 혹시 또 걱정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다음은 이 이슈에 입어서 비료주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주가 흐름은 다소 좀 흔들리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중국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와 마찬가지로 지금 서방 국가들과 중국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EU가 중국에 대한 철강을 겨냥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이렇게 된다면 국내 철강주들은 좀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철강 섹터도 눈여겨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민소 아나운서와 제가 이슈 브리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자, 지금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앞두고 우리가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제 민소 아나운서 가을이 왔어요. 그쵸. 밤 되면 좀 시원해졌거든요. 찬바람이 좀 불어와요. 증시에서 이런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는 고배당주를 봐라. 그쵸. 네, 찬바람 불 땐 배당주.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고배당주에 대한 유입이 상당합니다. 보니까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주더라고요. 고배당주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9월 한 달 동안 현재까지 하나금융지주 190억 원, 신한금융지주 180억 원, 우리금융지주 130억 원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글로벌 은행들의 이 뱅크런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쵸. 현재 금리가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오늘 FN가이드의 의견에 따르면 오히려 이런 흐름이 수익률을 높이는 기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금융주들의 연말 수익률이 9%를 웃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가 가장 지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9.6%고요.
현재 배당이 주당 700원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9.6%의 배당 수익률이 기록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배당을 빠르게 매수를 한다면은 사실 이런 배당률의 수치보다 배당주의 투심이 몰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때 오히려 차익 실현이 되지도 않을까 하는 투자 아이디어 주말 앞두고 한번 가볍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주에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테마주 열풍이 불었었죠. 7월과 8월에 굉장히 큰 열풍이 불었었는데 때문에 주식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월별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을 확인해 보면 7월에만 14억이었고요. 또 8월에는 10억이었다고 합니다. 또 코스닥도 각각 12조, 조 단위입니다. 예. 14조 그리고 10조였고요. 코스닥도 오. 각각 12조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때문에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증권자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주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날까지 외국인은 교보증권을 9일 연속으로 사들였다고 하고요. 또 현대차증권 역시 최근 8거래일 내내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아주 큰 대여가 남아있죠. 밀리에서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도 기다려지면서 아무래도 이 증권사들한테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도 이 증권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그리고 시간 내에 나왔던 이슈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밀요원 임혜정 요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이 작정명 시크릿은 장 마감 후 이슈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시간의 거래, 장 마감 후 뉴스와 공시들 미리 체크해서 다음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거래 마감 후의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고유가 시대에 전 세계 투자금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서방 금융시장은 고금리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 중에서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 산업 진흥을 위해 돈을 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재벌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반도체 제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국 반도체 회사들과 초기 회담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도에서 늘어나고 있는 칩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뉴스입니다. 자, 계속해서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시입니다. 오늘 윌링스가 리워터 솔루션이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두 번째 공시 보겠습니다. 화이트 진로는 글로벌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인 윈저를 인수를 검토 중이긴 하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공시 보겠습니다. 후성은 울산공장 반도체용 에칭가스 일부 품목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 나노엔텍은 최대 주주가 SK 스퀘어 1인에서 A 플러스 라이프의 3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스피에는 1위와 2위에는 한일철강과 문배철강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이후에는 중국발 철강 감산에 따른 가격 강세로 이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은요. 1위에는 SY가 올라와 있고요. 계속해서 에이트원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 주들로 이렇게 상승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6위과 10위권도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우가 올라와 있고요. 10위에는 오리엔트 바이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 아까 사우디아라비 관련주이죠. 덕신하우징이 9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후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할게요.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뵙는 건 또 처음인 것 같고 네.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또 스타워즈 투나잇에 빛내러 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제가 한번 좋은 종목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입니까? 네 한번
좀 종목을 기대해 주십시오. 종목으로 승부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은 저희가 스타워즈 투나잇 하면서 민수 아나운서가 시작한 편가르기. 또 보셨나요? 제가 언제 시작했다고 합니까? 편가르기요. 네, 민수 아나운서가 백인형 처음 들으시죠? 네.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네. 누가 봐도 편가르기입니다. 예, 그래서 민수 아나운서는 이제 백인현 매니저를 선택을 해서 네. 엄청 막 짝짝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가 외로웠는데 그 조선일 매니저님이 저희 외로움을 좀 달래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김병진 매니저님한테 먼저 방송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좀 궁금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실 건지. 저요. 예. 이제 편까지 가르시는군요. 네. 저는 강림 중에서 고르십시오. 지금 너무 어려우시면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네.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네. 그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오늘 시장 리뷰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감 이슈 전에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쭉 시장 보시면서 김병진 매니저님도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시장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도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뉴스가 바로 이제 원유 감산, 그죠? 사우디와 이제 러시아가 원유를 계속해서 감산을 하겠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유가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게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유가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 고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9월 달에 지금 9월 8일인데요. 9월 달에 계속 유지가 된다 하면 아마 10월 달 CPI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유가가 그래도 안정세를 찾았어서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9월 달에 일단 시작이 고유가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좀 증시의 상방을 좀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박스권의 그런 종목별 차별화 장세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준 매니저님 요즘 좀 유가에 대해서 거론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오늘 보니까 이제 WTI 유가가 86달러 선, 거의 근데 86.87달러라서 거의 87달러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상단을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감산 기조가 연말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좀 큰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고 네. 원유를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랑 중국이라고 보시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거를 또 재상품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수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뭐 미국과 중국이 많이 쓴다라는 건 좋은 점이지만 네. 쓰는데 감산이 계속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좀 상방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엄청 크게 간다라기보다는 저는 100달러 미만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100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우리 장마감 뉴스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전 세계 투자 시장 현금 인출기가 된 사우디와 UAE 그리고 카타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고금리 시대에 투자금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금을 마련해달라고 굉장히 많은 손길이 뻗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UAE, 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네. 국보 펀드 수익이 수백억 달러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100억 달러만 하더라도 1000조 가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0억 달러의 수익을 남겼다라면 거의 6,000조에 가까운 수익이 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사우디와 UAE 국부 펀드의 이제 수익률이 엄청 나기 때문에 최근에 M&A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투자자문사라든가 뭐 사우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탠다드 차터드 항공 이 회사를 또 인수를 했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사우디와 UAE가 본격적으로 M&A를 시작하면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 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이거는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고유가 사태가 나오면서 좀 사우디와 아무래도 UAE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점이 오늘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뉴스를 통해서 국내 시장, 국내 종목들, 국내 주식에서 아이디어가 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네, 아이오디어가 될 만한 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장 마감하고 나온 이슈인데요. UAE의 로얄 패밀리 오피스라는 이 회사가 네. SY의 공장을 전격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시간에 이제 상한가도 갔던 부분이고요. UAE 로얄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알카시미 왕족이 이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부동산이나 뭐 무역, 석유, 가스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SY를 가가지고 이제 소재 공장을 둘러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IB 업계에 따르면은 9일 오전,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SY 아산 공장을 둘러본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이슈가 저는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말에 또 G20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쵸. 관련한 뉴스까지도 보시면서 이번에는 네옴시티 관련 종목, 뭐 UAE 관련 종목들 좀 다음 주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SY가 오늘 장중에서도 6%대 상승했고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에 이 소식에 함께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월요일로 초점을 돌려보고 다음 주에 과연 이렇게 엮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옴시티 관련주, 중동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뭐 그쪽에 다음 주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우디와 이제 UAE가 좀 투자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UAE는 확실히 우리나라에 돈을 좀 씁니다. 저번에 이제 근래죠. 1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을 했을 때 거의 40조짜리 MOU를 또 체결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 당시에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UAE는 또 그래도 좀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사우디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가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은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라서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의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마치 원전 관련 종목들처럼 원전도 수주가 워낙 대규모라 나오기 전에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항상 볼 때 작년에 한창 핫할 때 네. 올해 초도 있었지만 이슈가 계속 나와주면서 주가도 올라갔었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사실 이슈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UAE 로얄 패밀리 오피스 같은 이슈들이 재점화가 될지도 궁금하고 재점화가 안 된다는 가정이 하에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기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네. 미래 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슈에 따라서 그때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장기적인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은 언젠가 될 거야. 네옴시티는 언젠가 될 거야. 이런 맞아, 너무 막연해요. 그쵸.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으나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슈에 맞게끔 플레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에 맞는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서 건설주 전반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뉴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릴라이언스 반도체 칩 제조 진출을 모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재적 파트너와의 대화라는 소식입니다. 혹시 네. 이게 또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까요? 잠재적 파트너가 누군지 밝히지를 않아가지고 네. 사실 수혜를 본다라는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인도의 릴라이언스면 인도의 이 기업이 반도체를 하고 싶어한다라는 것이 이제 포커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릴라이언스가 근데 되게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룹인가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봐서요. 네, 그렇죠. 워낙 또 인도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인 예.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의 이제 릴라이언스가 이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네. 인도 내에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 칩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인도에서 좀 소화를 하고 싶어서 이런 내색을 좀 비추는 것 같고 인도의 모디 총리님 같은 경우에도 자국이 세계 칩 제조 국가가 되는 걸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인도에서 칩 제조를 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매번 좌절됐거든요. 그래서 이원 릴라이언스
이 뉴스는 아무래도 요번에도 기대를 갖기보다는 우리 반도체에 새로운 적이 생긴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반도체가 매력적인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돼서 뭐 인도의 베단타나 뭐 대만의 폭스콘이 설비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반도체라는 업종은 수백 조의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0조를 투자를 해서 건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있는 플레이어들과 치킨 게임을 했을 때 수익이 뭐 안 나오는 5년에 10년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도체에 대한 그 매력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뉴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반도체 업황에 조금 호재가 되는 뉴스까지 해석을 하시는 거다. 반도체가 매력적인 부분인데 반도체 업종이 완벽히 호황은 아니죠. 네, 그죠? 그쵸. 점진적으로 회복해가는 네. 수준이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그냥 반도체가 아직까지 글로벌에서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매력이 좋을 그 것 정도로 같아요.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화웨이가 새롭게 폰을 만들면서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네. 근데 인도에서도 이렇게 자체 개발하는 기술력까지 올라가는 걸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방 국가들은 견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인도의 저 반도체 진출은 어렵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봐도? 제가 봐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점이 기계를 똑같이 갖다 줘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를 쓰다가 고장도 났을 것이고 뭐 기계에 대해서 개발도 해야 되고 네. 결국에는 똑같이 만들 수는 있지만 원천 기술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게 사실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누가 베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마가무 뉴스,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인수전이 계속되면서 YTN도 주가가 정말 잘 올라갔었는데요. 그 인수전에 불이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중견기업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YTN 네. 지분 구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코멘트 드릴 게 있을까요, 매니저님? 코멘트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네. 글로벌 세아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군침을 흘리고 있다. 네. 글로벌 세아. 네, 글로벌 세아라는 기업이 YTN 지분을 장내에 또 매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분 구조를 보시면 네. 미래에셋생명은 오히려 지분이 줄었어요. 10.54%? 네, 한 1.1%의 지분을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미래에셋생명은 좀 빠져나가고 싶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글로벌 세아는 계속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새 STX 중공업 그 플랜트 부분도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그 태림 포장이나 뭐 쌍용건설 같은 회사들도 잇따라 사들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적극적으로 좀 M&A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YTN도 좀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YTN 새롭게 매수하는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슈 플레이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수전에 아무도 참여를 안 하겠다라는 상황이 아니고 또 누군가는 사고 싶어 하는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인수전 이슈나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할 것 같은데 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같기 때문에 뭐 이걸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신다기보다는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YTN 이야기까지 해보면서 장마감 후 뉴스는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고요. 이어서 오늘 또 나왔던 장마감 후 공시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윌링스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권 매매 거래 정지에 대한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파산을 한다 만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죠, 지금? 네, 윌링스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에 의해서 네. 파산 신청 접수가 됐고 일단 네. 거래가 정지가 됐거든요. 거래가 정지가 됐고 제가 봤을 때는 공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이제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재무 구조가 사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뉴스 기사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게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윌링스 자체 회사 내에서 소송 대응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근데 윌링스 얘기도 나온 김에 여기가 또 태양광 업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들 섹터 자체가 너무 힘이 없어졌고 네. 정부에서도 이번에 내년 예산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부여했던 예산을 대거 줄인다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윌링스는 지금 좀 다른 이슈로 주가나 트레이딩 자체가 어렵지만 다른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인 섹터 자체도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나 다 어려워지긴 했는데요. 수소 쪽은 오히려 좋다라고 수소?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안이 됐을 때 그 한도 협상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은 단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좀 축소하는 안이 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도 예산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효과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LFP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냐면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준다라는 식으로 또 주고 있고 앞으로 수전의 수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수전의 수소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을 밝혀서 오히려 수소 쪽은 투자가 좀 늘었는데 전기차 쪽은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것도 하나 궁금해지는 게 네. 사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까지는 좀 투심이 약화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때까지 투심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가 또 굉장히 되면은 악재잖아요. 아예 악재가 되죠, 진짜. 그렇죠. 강력한 그런 대선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 네. 전기차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정책들을 폐기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거고 아직 네. 좀 많이 먼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공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하이트진로에서 윈저글로벌 인수 추진 관련해서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지난해에도 이렇게 검토가 나왔었는데 파생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죠. 사고는 쉽지만 사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너무 비싸서. 재도전. 네. 저도 그런 게 항상 있는데요.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사고는 싶은데 인수 가격이 좀 부담돼서 자꾸 미뤄지는 게 아닌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네.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인수를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는 없고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슈가 일단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관련한 주가가 다음 주부터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큰 반응이 없다면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정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때 어떤 이슈로 다시 돌아오는지 이런 네. 것들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윈저글로벌을 인수하는 금액이 2천억 원대라고요? 네, 2천억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윈저글로벌 이게 정확히 주류 회사. 그쵸. 어떤 위스키. 술 팔아요? 위스키. 네. 위스키 평소에 많이 드세요? 저 위스키는 사실 많이 마시는데 네. 윈저는 한 번도 안 마셔봤습니다. 매니저님도 드셔보셨나요? 저는 윈저 술 잘 안 안 마시는 것 좋아하시잖아요. 같습니다. 술 예. 자체 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왜냐면 네. 사실 사람들이 와인을 굉장히 즐겼었다가 최근에는 또 맥주나 와인이 아니라 하이볼 쪽으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좀 줄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술에 관련돼서는 저보다 임민소 앵커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알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쵸. 아니에요. 예. 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민선 아나운서가 하이볼 이야기를 좀 잘 해줬는데 네. 하이트진로도 사실 그 하이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주가가 너무 안 좋고 네. 와인이라든지 또 대체가 되는 주류들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네. 하이트진로 주가도 상당히 안 좋고 실적도 너무 안 좋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연평균으로 거의 1,900억에서 1,700억 원이 영업이익인데 2,000억 원짜리 윈저글로벌을 인수한다? 이건 좀 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조금 과한데 그만큼 위스키 시장을 좋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스키 시장도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아예 정말 뜬구름 잡는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이제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부분은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주가인데 주가는 이 인수 소식에 반응이 없다. 거의 뭐 불가능할 거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는 건지 큰 반응이 없어서 주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또 주가잖아요. 그렇죠? 주가 움직임을 월요일부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술 얘기를 잠깐 해보니까 사연님께서 인민소 전문가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보셨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유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하면서 운동 열심히 합니다. 네, 다음 공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 또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호성이 울산 공장 반도체용 에칭가스 일부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공시를 낸 건데요. 이거 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조금 악재로 보입니다. 아.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낸드 쪽에 감산을 발표를 했고요. 후성이 낸드용 반도체 에칭가스를 생산을 중단을 한 거거든요. 규모로 보면은 생산 중단 매출액은 한 407억 정도 되고요. 매출액 대비해선 6.6%인데 그만큼 감산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이제 중견 기업들 그 밑에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반도체 소재 업종들, 특히나 이제 낸드의 영향이 받을 수 있는 소재 업종들은 다 같이 좀 주목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낸드 업황이 좀 돌아서기를 잘 보면서 이 종목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 같은 거는 엄청나게 크게 변동성이 있진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월요일 날 다음 주 체크를 해봐야 될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후성의 실적을 좀 보니까 1분기 실적은 진짜 적자가 너무 100억이 넘었고 근데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적자 폭을 많이 축소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에칭가스를 생산 중단하는 게 실적에 크게 또 반영이 돼서 다시 또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질까요? 매출액 대비로 하면은 6.6% 정도 떼기 때문에 뭐 실적이 갑자기 엄청나게 막 바뀌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컨센서스보다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후성도 2차전지 소재 업체로 한창 핫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단 한 번도 2차전지가 랠리가 있을 때 시세를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네. 네. 아예 좀 낙인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요즘에는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돈을 잘 벌거나 이런 기업들보다 좀 신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확실히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뭐 반도체 종목이었고 시가총액이 예전부터 많이 상승을 해서 좀 무거워진 상황이거든요. 매물도 이제 많아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에 대한 큰 수혜도 못 받고 반도체에 대한 큰 수혜도 못 받았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또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는 것까지 맞아서 주가가 조금 더 조용해졌다. 근데 뭐 기업 자체로 보면 멀쩡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성에 대한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공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K 스퀘어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나노엔텍의 지분 전량을 매각했습니다. 네. SK 스퀘어가 나노엔텍의 지분을 A 플러스 라이프라는 회사한테 매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최대 주주가 아예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나노엔텍을 뭐 SK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였고 코로나 때는 뭐 진단키트 뭐 SK 관련주다 해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A 플러스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에 이제 모회사가 있습니다. 이 모회사가 A 플러스 에셋이라는 상장사입니다. 보험을 이제 비교해주고 대리로 이제 계약을 하는 그런 이제 흑자 기업인데요. A 플러스 에셋의 종속회사인 A 플러스 라이프가
이 나노엔텍을 산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진단 회사를 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에 대한 그런 뉴스들은 나오지 않아가지고 네. 조금 더 이거는 추적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K 스퀘어 나노엔텍 지분 전략 매각에 대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공시부터 장마가무 뉴스 총 8개의 이슈와 공시를 한번 살펴봤는데 네. 김병진 매니저님은 이 많은 소식에서 다음 주에 좀 키가 될 수 있는 뉴스 하나 있으신가요? 꼽자면? 아무래도 UAE. UAE SY라는 건 일단 시간에서 먼저 반응을 보였고요. 그쵸. 네. 다음 주에도 이슈가 있을 것 같고 G20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네. 주말에 이루어지면은 그와 관련된 뭐 후속 보도 기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월요일장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G20 국가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뜨긴 뜨겠지만 크게는 못 가는 거고 예상보다 좋은 소식이 더 있네?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가 더 커졌네? 이런 뉴스로 재확인하게 된다면 크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UAE 관련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시간 외에 나왔던 이슈를 다뤘던 종목들을 못 사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댓글도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걸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시간 외에 있었던 이슈나 뭐 관련 종목 어떤 게 크게 올라갔다 했던 걸로 저랑 강성호 아나운서가 수익률 대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저랑 저는 너무 재밌을 것 시간 같습니다. 외에서 올랐던 종목들 가지고 그 안에서만 그걸로만- 정리하는 거예요? 네. 뭔가 좀 더 앞으로 수정할 것 어느 정도의 종목을 살 건지 시간 외에서 나는 뭐 삼성전자 사겠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공시가 나와 있어야 되고 뉴스가 있는 소개된 종목들 너무 중에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수익률이 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해서 수익률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는 또 매니저들, MBN골드 매니저들이 수익률 대결을 하고 있죠.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보기 전에 이제 먼저 김병진 매니저가 오늘장은 어떻고 이제 다음 주죠. 월요일 시장 코멘트와 주의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띄어져 있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 정리는 쉽지 않은 시장. 어제랑 비슷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또 월요일 코멘트로는 G20 정상회담을 주목하면 좋다라고 하셨고요. 반면에 주의할 점은 변동성 장세에 유의하자라고 주셨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김병진 매니저님. 네,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유가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다. 이게 좀 장기화됐을 경우에 발목을 잡는 요소인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정말 강했을 때 이렇게는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공급이 계속해서 연말까지 줄어든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 공급이 계속 연말까지 줄어드는 와중에 새로운 공급 증가에 대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증시에서 기업들이 수출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좋아지려는 찰나에 유가가 이렇게 오른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9월달 이제 초죠. 9월달 초에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10월달 이제 CPI 이쪽을 좀 같이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다양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장은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달에 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를 제가 봤기 때문에 네.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종목을 공개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에서도 또 김병진 매니저는 그걸 해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댓글창에서는 오늘도 설마 HP, SP 아니면 파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일지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이따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또 월요일 코멘트도 주셨어요. G20 정상회담을 주목하자라고 주셨는데 그게 살짝 그 UAE 관련주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UAE가 아니죠. 그죠. 네, 잘못 그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네, 우크라이나 재건.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죠. 뭐 재건이나 뭐 다 건설기계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G20 정상회담이 9월 9일부터 네. 9월 10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요. 관련돼서 이제 주말에 뭐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G20 국가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 꼭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앞으로 글로벌 그 경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논의가 될 수 있는 뉴스라서 이게 이제 주말에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관련돼서 뉴스가 주말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선 선수 괜찮아요. 같이 유로 시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게 되면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주의해야 될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성 장세 유의. 지금 시장을 변동성 있는 장세로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부터 봐야 될지 우선순위가 뭘까요, 지금은? 일단은 거시경제적인 지표도 아직 남아 있어요. 9월 13일 날 일단 미국 8월 CPI가 발표가 될 거고요. 9월 19일부터 20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이 있죠. 그래서 9월 중순에 좀 굵직한 이벤트. 사실 9월 그 미국의 금리 결정이 좀 가장 큰 굵직한 이벤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 금리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지금 다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오를지 아니면 동결할지 이런 거에 대한. 근데 방향성을 지금 거의 반반 수준까지 패드워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슈 플레이 하시면서 종목 장세. 그러나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중간에 하락을 했을 때는 좀 용기를 내봐도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종목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그만큼 종목이 중요한 시장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 나올지 이제 공개할 텐데 먼저 투모로우 스타워즈 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매니저 4인의 수익률 대결이 진행이 되고요.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으로 나갑니다. 또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을 되거나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 가능합니다. 자, 매도는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룰이죠.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월화수목금토일 상관없이 전화를 통해서 매니저들은 종목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닦아놓고 우리 어떤 섹터를 봐야 되나요, 지금? 제가 오늘 선택한 섹터는 보안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 정부 정책 이슈와 함께 네, 정부 정책 이슈와 함께 보안이 저는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AI 모드로 1년에 세탁 전기료를 10만 원 절약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AI 모드로 1년 동안 전기료를 10만 원이나 더 절감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기술이잖아요.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근데 그 AI 모드가 만약에 탈취가 된다면 사실 이제 보안이라는 게 없으면은 그런 AI, 특히나 이 AI 시대에서 보안이 없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번에 이제 정책이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이오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스마트 공장 그리고 첨단 산업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다 보안을 내재화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밝혔는데요. 제로 트러스트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일체의 사용자와 프로세스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하에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GPU라든가 이런 것들이 AI가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고 정말 일을 대체해줄 수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점점 나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떠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안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라는 것도 지금 중국의 수출을 규제를 하고 저도 이 얘기 있잖아요. 하려고 그랬어요. 그쵸. 예. 통했네요. 예. 네. 아무튼 반도체라는 것을 수출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 반도체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도구인데요. 좋은 일에 쓰면은 좋은 생산성을 올려주는데 이걸 무기라든가 나쁜 일에 반도체를 사용하면 나쁜 생산성도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AI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에 쓰면은 좋게 생산성을 올려주지만 나쁜 곳에 쓰면은 나빠질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뭐 보안이 뚫렸다는 사회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뭐 피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화해 가고 있어서 보안에 대한 이슈가 이번에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뭐 정부 차원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 산업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도 진짜 요새 많이 거론을 하고 있고 저도 너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순번 뭐 아다리라고 하면 아다리죠.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다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정부에서 육성을 하겠다, 이 보안 관련주를 육성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 또 화웨이가 핸드폰을 만들었다. 맞아요. 이거는 좀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안 관련주들 관심을 좀 가져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김병진 매니저의 스타워즈 투나잇의 첫 종목입니다. 네. 공개 바로 해주시죠. 제가 오늘 소개할 첫 종목은 모니터 랩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자 포인트들 하나하나씩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보안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클라우드 시대가 된다, 클라우드 시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GPU 같은 고성능 반도체를 수출 제한하고 클라우드를 이렇게 좀 제공을 하는 스타일로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클라우드 보안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 요번에 이 정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제 27년도까지 정보 보호 산업 시장 규모를 3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모니터랩의 시가총액은 1,000억대인데 정보 보호 시장 규모를 30조 원을 목표로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5위권 내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클라우드를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된다면 사실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각 기업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 우리가 뭐 반도체나 GPU를 사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해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그쵸.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시장 규모도 3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매수가를 한번 바로 말씀드려보면요. 네. 오늘 종가였던 8,760원을 매수가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과감하게 도전해볼게요. 9,800원까지 제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500원 잡고 클라우드 보안주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모니터를 목표가 9,800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무료 방송 혹은 네이버 밴드 있으신가요? 네, 네이버 녹색 밴드의 엠뱅고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많은 정보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보다 더 많은 정보 네이버 밴드, 녹색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너튜브에 오후 5시에 김병진 검색하시면 월요일 오후 5시입니다. 김병진 검색하시면 무료 네. 방송도 진행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지나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김병진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가서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9월 11일 월요일 오후 5시 장 끝나고 김병진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더 많은 정보 그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댓글창에서도 김병진 매니저님 종목이 굉장히 좋다. 맞아요. 공부해보셔라 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병진 매니저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